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피해 학생이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니면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1차적인 증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이게 특이한 사안이었긴 했는데 학생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유튜브 개설인데 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과 학교 폭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온 김석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또 예. 이제 변호를 또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폭력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당하면 먼저 해야 될 일. 혹시 근데 학교 폭력의 범주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또 학교 폭력인지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고 학교 폭력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법조문을 통해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에 있는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요. 단순히 법조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모욕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욕한 것도 모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법조인들은 다 아는 이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얘이 똥꼬다리 같은 놈아 이것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욕한 게 뭐가 죄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욕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 간에 어떤 친구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한 학생이 혼자 에이 신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모욕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난 대상이 되는 그 학생한테 야 이 신발 X야 이렇게 하면 그건 모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단둘이 있을 때 욕하는 거는 모욕이 안 돼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리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계속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빵을 맞은 학생이 이제 그 때린 학생을 상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주먹을 얼굴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감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정당방위 얘기를 할 때 정당방위는 거의 그러니까 건국 이래 판례 중에서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정당방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를 보호하고자 가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방어 의사가 있는데 다만 상대방을 때리고자 하는 가해 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를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해, 폭행, 강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이드라인에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년 초가 되면 이제 지금 시즌인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이제 배부를 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두 페이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요. 그 개념을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몇몇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설마 내 자식이 뭐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안 보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부되는 게 학기 초에는 많다 보니까 무심코 이제 넘기는 경우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 배부되는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피해 학생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장이 될 정도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등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법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의 방식에는 사실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말로 알리는 것도 사실 신고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학교 폭력 이제 신고해가지고 신고함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간단히 적어서 제출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SNS, 전화 117인가 뭐 전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우편이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학교에 신고하는 거를 따로 좀 분리해 놓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고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신고는 뭐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민사, 형사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이제 형사 사건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진짜로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근데 만약에 학교 폭력임을 입증하려면 증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증거 수집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경험상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학생에 대한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안들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니면 현장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1차적인 증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CTV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다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목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이게 특이한 사안이었긴 했는데 학생의 일기 그것도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기를 막 이렇게 그런 경우는 딱 티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쭉 보면은 이게 보여집니다. 또 정말 특이한 경우는 학부모가 학생의 일과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도 계셨어요. 그게 증거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의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SNS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언제 올렸고 이게 그러니까 딱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러면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친구와 그 다음에 신고를 한 친구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양쪽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이제 통지를 해요. 하고 나서 그 즉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위협을 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법원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나 뭐 이메일이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100m 이내로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교육청에다 민원을 제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변호사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그 변호사는 어느 시점에 좀 선임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관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방법을 좀 알려드려요. 근데 꼭 선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자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지 이 친구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피해 학생으로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 측에서도 같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 파인딩을 해보면 분명히 신고한 학생이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든지 해서 증거자료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정이 조금 난해하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좀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나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화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 필요하다면 학생에 대해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적시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 스스로는 사실은 아직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도 말랑말랑하고 아직 그러니까 굳건한 이제 심지라든지 이렇게 형성되진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제한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연루가 되면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정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이의 의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상대방 측 부모와도 대화가 될 수 있으면 대화를 나눠보는 게 일단 선행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저는 이제 학교폭력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잘 해결됐다면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요 앞만 보지 마시고 좀 거시적으로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사안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육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창에 있는 저희 사무실 번호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화는 이걸로 좀 가름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